2500년 전에 그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쯤에 진나라가 개국이 됐을 거예요. 뭐 그때 뭐 부주국가였다가 무슨 뭐 추장 뭐 그런 비슷하게 뭐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역사가 오래된 나라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한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진나라가 만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은 문화유산으로서 한국, 중국, 전 일본도 상당히 좀 적지 않게 좀 뭐 남기지 않았나 싶은데 저기 상황이라는 사람 제가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뭐 상황을 법과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뭐랄까요 네 법과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국가 건설자로서 이야기를 또 할 것이고 또 상황이 만들어놓은 유산이 동아시아에 또 어떻게 또 무슨 뭐 어떤 그 관성과 압력으로 지금까지 뭐 행사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택동 같은 경우 상당히 진시황을 좀 따라 한 혐의가 좀 있고 그 문화대회문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진시황의 뭐죠? 그 분석형식으로 싹 그냥 그 청소해보려는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시진핑은 또 누굴 또 흉내내는 거냐 모택동을 흉내내는 것 같은데 언제는 진이라는 것은 좀 뭐가 특히 진의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중국 역사에서 늘 언제나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얼굴이 아닌가 싶은데 진을 통해서 동아시아 사회에 좀 이해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법가사상가라기보다는 국가건설자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건설자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또 이 진나라가 당시에 후발주자였는데 후발주자가 갑자기 단시일 내에 선진 자기보다 앞선 나라들보다 단순히 나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들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뭐 고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이거 오늘 뭐 해서 세 번 동안 뭐 얘기를 할 것인데 진나라 그리고 뭐 상황이란 사람 이거 하나에 좀 좁게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공부도 해봐야겠습니다만 비스마르크하고 같이 누가 그 독일을 같이 만들어 놓았죠? 그 누구죠? 또 왕 이름이 뭐죠? 비렐름 그 2세인가요? 1세인가요? 그 1세 그 양반 때 독일 그거랑 또 러시아의 또 계몽군주가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좌파든 우파든 저는 그 양반의 유산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샤다 내릴 때까지 그 양반의 그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 예,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 표트르 대제, 그리고 비렐름 그 1세나 그 비스마르크 이런 나라들이 국가 만드는 그것과 좀 뭐가 닮았고 뭐가 비슷하고 뭐가 유사한지 보면 뭐가 세계사를 좀 보는 그런 통찰의 눈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상군서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상황과 상황 제자들이 쓴 책이고 상황이 한 주장도 속기록으로만 기록해놓은 거시기인데 비렐름 시대 뭐하고 페트로 대제 때 박정희 시대 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가의 그 빌딩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단순히 무슨 뭐 이끄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기의 주장, 어떤 이미지, 뭐 메시지, 어떤 뭐 청사진, 수단, 뭐 정책 기술과 정책 방향성 대해서 깨알같이 써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큼 뭐랄까요 후발 국가의 그런 근대화 과정, 후발 그 국가의 뭐 그 네이션 빌딩 과정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자세히 기록된 텍스트가 인류 것 중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정치적으로 좀 악용될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걸 보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나 표트로 대제, 비렐름, 뭐 그 비스마르크 국가 건설자들이 보이는 뭐 잔악성이라든가 무대포성 그리고 뭐 모진 면들이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그건 좀 우리가 좀 관대하게 봐줘야 할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그렇고 예전에 쌍방울 레이더스, KT 위즈 또 제가 응원하는 팀 하나 이글스 제7구단으로 시작해 빙그레 이글스 때 신생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늦게 출발해서 뚝딱뚝딱 빠르게 그걸 정상 궤도로 만들어 놓으려면 조금 그 리더가 독한 마음, 모진 마음 먹어야 되고 그냥 우수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런 상황, 법과 사상가, 육아의 안티테제로서 법과 사상가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국가 건설자, 특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랬다고 그러는데 진나라를 인류 최초의 근대 국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국가 건설자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근대 국가 건설자로서 상황의 그런 주장들, 상황의 면모들을 내가 이번 3강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 이런 목적, 네, 이런 목표의식 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환영합니다. 예, 국가건설의 현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류의 문헌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라이브하게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어떤 그런 생중계하는 현장에 어떤 계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동아시아 세계가 이렇게 뭐냐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끈질기게 그게 오래 갔느냐. 뭐 누구는 보수성이다, 누구는 정체성이다, 누구는 회복 탄력성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신의 혁명 때까지 을사늑약 때까지 간 그 체제 견고한 시스템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전 상황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자가 만들어오는 유교의 그물, 공자의 그물이라고 해서 공자의 사상 때문에 동아시아 사회가 2000년 동안 쭉 안정되게 또 어떻게 보면 발전 없이 보수적으로 또 나름 또 밸런스를 이룬 채 쭉 갔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절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동아시아 연속성과 보수성 또 정체성과 또 회복 탄력성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절반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보수성, 정체성, 균형성,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저 상황이 만들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절반의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유교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머지 동아시아 절반의 얼굴 왜 한국이,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전 세계 굉장히 드문 중앙집권 국가이고 단일민족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 법가적 거시기가 가장 또 강하게 관철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아시아를 완전히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 네, 그런 목적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네, 왜 상황인가? 절반의 동아시아 그리고 시스템으로서 동아시아 공자로 그 대변되는 그 뭐죠? 그 소프트웨어 동아시아가 아니라 어떤 예, 시스템 그 하드웨어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나라의 그 관성이 남아있는 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희를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과학적 사고다 뭐 제자백과 통찰에 써놓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공맹 어쩌고 하지만 당시에 보면요 가장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은요 법가하고 병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백가의 정수이자 제자백가 통찰의 그 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법가하고 병가가 공자, 맹자보다 훨씬 더 예, 통찰이 있고 수준이 있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서재에서 붓대롱으로만 논쟁하고 싸운 사람과 실전을 뛰어보았고 손에 피를 묻혀보았고 또 실전을 다시 뛰어본 것이 아니라 실전을 이겨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루었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졌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네, 그 사람들이 더 좀 통찰, 맞는 이야기, 틀리지 않은 이야기 내가 생존에 조직과 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멍가게라도 하나라도 운영해본 사람들, 알바 하나라도 써본 사람들, 알바 한 사람한테 부려봐서 인사관리를 내가 책임지고 해본 사람들, 월급날만 다가오면 공포에 쩔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 융통하려고 애 써본 사람들이 네, 리스크 없이 꾸준한 안정된 소득 기반을 가지고 산 사람보다 저는 훨씬 더 똑똑할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재상으로서 국정을 총괄해 본 사람, 손자나 오규처럼 전쟁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보고 관찰해 본 사람들이 훨씬 더 저는 똑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상황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절반의 동아시아, 시스템으로 동아시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보이는 일반적이고 비슷한 면들 뭐 여러 가지 좀 뭐 제가 좀 욕심을 좀 내 보았습니다. 자, 상황 통일제국 진의 아버지 인류 최초 근대 국가의 건설자. 아유 제목 참 뽀대납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책을요 아무리 잘 나간 저라고 해도요 책의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는 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 제목이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되고 섹시해야만 책 판매의 양을 엄청나게 좌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분명히 의견이 존중되는 건 사실이지만 출판사 거기서 회의를 제목 가지고 회의할 때 가보면요 사장부터 해가지고 몇단 지역까지 다 모여가지고 막 거의 군사 작전회의를 방불케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막 회의를 하는데
어쨌든 고집을 좀 부려서 이렇게 한번 좀 가도록 할 것인데 어떻게 좀 섹시해 보입니까? 책 제목이요? 가끔 제가 좀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공부한다는 사람이고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책을 낼 때마다 제가 일본 책이나 중국 책 보면 놀란 게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책을 낼 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팬시한 어떤 뭐 디자인과 컨셉 그리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책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안 냅니다. 그냥 단색으로 한 다음에 그냥 건조한 제목으로 하고 종이 질도 좋은 거 안 쓰고 좋은 거 안 쓰면 어떻습니까? 책값을 낮추고 더 독자들한테 싸게 팔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최대한 팬시한 그 컨셉으로 막 책을 막 왁구를 만들고 최대한 막 어그로를 끄는 막 제목으로 딱 잡아놓는데 자 근데 세상 일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명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북 디자인 기술이 1등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북 디자이너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어그로를 끄는 연습을 해야 또 이거 상업적으로 뭘 해보든 간에 자기 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장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뭐 우리나라 출판 뭐 분명히 북디자인 돈 주고 월급 주면 책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활자 어쩌고도 뭐 종이 질도 좋게 하면 뭐 돈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는 측면도 있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좀 너그럽게 역시 세상 일은 다 빛과 그림자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아이고 북디자이너들 대부분 그리고 또요 그래요. 예. 출판계가 잘 돼야 되고 좀 책 좀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 대학 서울 뭐 이런저런 뭐 지방 국립대에서 문과대 나온 그 여대생들이 그 여대생들 인력을 그나마 좀 취직시켜주고 받아주고 또 취업 연령 나이가 지났지만 28이 됐던 9이 30이 됐던 취업시켜서 월급 주는 데가 출판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책을 많이 사주시고 팔아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따님이 또 월급 받고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책 좀 많이 좀 팔아주십시오. 가뜩이나 애들 그 술도 줄고 인강 때문에 동네 학원도 망하는 바람에 문과대에 나온 그 여대생들이 갈 데가 진짜게 아유 좀 성함을 안 쓰겠습니다. 존나게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갈 데가 엄청 무지하게 없는데 책을 좀 많이 팔아주셔서 그런 문화산업 쪽에 우리 딸들이 가서 어떻게든 월급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제가 그리고 그 얘기 제가 가끔 책이 나왔어요. 진붕 초망이라고 해가지고 초안지 때 이야기를 가지고 어쩌고 하는 책이 그랑 아래 책이 나왔는데 초안지 때 얘기죠. 아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이 통일 왕국을 만든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망했고 한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진이 단명했다고 보는 게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이 망하고 한이 생기는 것도 뭐냐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통일 국가에 건설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유학만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영포 누굽니까 팽월 여러 제후들한테 나눠준 땅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나라 경제 때 가서 제후들의 땅을 다 접수를 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완전히 온천을 자기 걸로 만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주 열국지 어쩌고 하는데 동주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면서 한나라 경기 때 가서 이제 뭐냐면 드디어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이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진이 망한 것을 저는 진이 폭망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그것도 하나의 왕국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는데 초안쟁패, 유방과 한우의 싸움도 저는 어떻게 보면 춘추시대적인 맥락과 좀 맞닿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시대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 근데 이것이 있어요. 초안지 좀 보셨죠? 예전에 일간 스포츠가 참 재밌었죠. 그 일간 스포츠에서 뭐뭐 나왔냐면 그 색드립의 강자 박수동 화백의 박수동 화백 기억하십니까? 빠삐꼬 이것도 박수동 화백 얘기하았다고 이것도 뭐 너무 좀 강의로 좀 부적절한 얘기잖아요. 그 양반 하여튼 좀 색드립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약도 주간야구에다가 무슨 모욕을 거시기고 신부는 신랑이 어떤 거에 반했느냐 신랑이 잘생긴 얼굴 큰 키 아닙니다. 그럼 뭐에 반했냐 신랑의 연봉 아닙니다. 뭐에 반했냐 그러니까 신랑의 방망이에 반했다고 하니까 막 하이라이트 뒤집어지고 어쩌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일간 스포츠에 누가 그랬을 거예요. 고우영 화백이가 그 초안지를 연재를 했고 누구 중심으로 했습니까? 한우
아니요, 항우 아니에요. 한신 가지고 했는데, 자, 이때 뭐 영포 팽월 있었고 항우 있었고 또 범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책사입니까? 항우의 책사지요. 그리고 진평이 있었고, 장량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큰 그림을 그린다면 진평은 작은 그림, 장량은 대전략, 진평은 전술. 그렇죠. 근데 번쾌라고 쓰죠. 저 개 잡는 놈 저거. 아이고. 근데 저는 초안지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면요, 저 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화일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화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는 걸까요? 제가 오늘 USB 못 가져왔는데, 혹시 USB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1통이라 잠깐만 좀 교보제로 좀 써보겠습니다. 네. 없어요? 네. 아이고. 이거 CD가 있으니까, 뭐, 네. 자, 유방이 진나라에서도 함양성을 함락한 다음에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는 저기 막 금은부하 털러 갑니다. 그죠? 누구는 저기 막 여자, 어쩌려고 범하려고 갑니다. 근데 소환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소환은 어디 갔어요? 문서 저장고에 갔죠?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인구가 얼마큼 하고 있고, 토지가 어떻게 되고, 토지의 레벨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보러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 전략의 장량, 전술의 진평, 소화는 뭐의 소화라고 합니까? 보급의 소화라고 하는데, 왜 보급을 잘했느냐? 어디에 인구가 얼만큼 살고 있고, 토지의 질이 어떻고, 매해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누구한테 시키면 이렇게 명령 조달 체계가 움직이는지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자, 근데 거기에서 저는 초한쟁패가 갈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 항우 미친놈은 함양성을 먹었으면 직거로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가버렸지요? 거기서 선고한 다음에 고향을 못 가면 금이 야행이니 어쩌고 이지랄을 했는데, 자, 진이 뭐냐면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요동에서 광둥까지 그 넓은 땅을요 50일 단일 문서 행정권으로 묶어 만들어 놓았던 나라입니다. 도량형을 통일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인류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미라클한 기적적인 일을 한 것인데, 진나라를 무너뜨렸으면 무너뜨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천하를 접수하겠다. 그러면 진의 시스템과 진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감각, 공부를 높여 놓아야 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 건 어떤 행동입니까? 제후의 모습이지 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건 간에 함양성에서 뭔가 좀 놀아보고, 또 소와 같이 진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밑에 두었던 유방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진나라 배우기 경쟁에서 앞서 나갔던 것입니까? 누구죠? 항우가 아니라 유방이 훨씬 앞서 나갔던 것인데, 제가 지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정확한 지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야. 자, 진나라 땅을 보세요. 자, 진나라 땅에 보려고 함양에서 출발했지만 촉과 파를 먹었지요. 촉과 파가 어디입니까? 삼국지도는 어디예요? 총나라 땅 사천성이지요. 여기에 가면 청두가 있고, 중경상림이라는 충칭이라는 곳이 있지요. 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저기 감독님 예전에 롯데자이언츠 제2홍구장이 어디였지요? 제일 극성인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표다 매진했다고 하니까 용접기 가지고 뚫어버려가지고 야구장 진입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산 아저씨들이 있지요. 자, 하나이글스의 제1홍구장은 대전이지만 제2홍구장은 청주지요. 여기서 땅을 먹은 진나라가, 네, 처음에 진이 여기서 나와버렸지만 나중에는 넓혀가면서 장강의 상류 지역인 한중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진나라 땅이 이쪽인 것인데, 항우가 유방을 겁박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집어쳐넣었습니까? 여기로 집어쳐넣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화라는 존재도 있고, 여기서 짱 박힌 경험도 있다 보니까 역시나 진에 대해서 누가 더 훨씬 잘 알고 배우게 되었다. 항우하고 유방 누가 더 잘 배우게 된 것입니까? 유방이 훨씬 더 잘 배우게 된 것이니까 천하를 단위로 사고하는 놈이 있고, 제후로서밖에 소갈머리가 안 되는 놈이 있고, 그러면 경쟁에서 영포니 팽월이니 여러 제후들을 규합해서 누구지?
항우를 에워싸고 어쩌고 막 한 그것도 그런 전략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북대노을 치는 역사학자 놈들이 다 유학자들이라서 이런 걸 좀 과소평가했지만 유방이 항우보다 훨씬 더 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진의 시스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반 쟁패에서 유방이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법 3장이니 해서 진나라 약법도 샀다 없애고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 진이 만들어 놓은 체제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날로 먹었어요. 그리고 수나라가 만들어 놓은 체제를 나중에 누가 날로 먹었습니까? 당나라가 날로 먹었고 수양제가 만들어 놓은 경제 대동맥 그거 하는 바람에 양장항에 있는 곡물들을 운반해 오면서 고구려가 박살이 난 것이지요. 그지요? 자, 중국의 정치적인 통일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첫 번째로요. 진시황? 진시황이 일으킨 겁니다. 그 경제적인 통일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수양제가 이룬 겁니다. 대동맥을 놓아서 강남의 생산력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고 강남과 강북이 서로 물자가 활발히 융통되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 나중에 원래 중국의 중심은 장안, 로양, 카이펑이지만 북경으로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누가 닦은 겁니까? 수양제기 미친놈이 닦아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미친 짓은 했지만 그죠? 거기서 개봉이 어디쯤입니까? 카이펑, 낙양 근처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장안에서 북경으로 가는 중간이 바로 카이펑입니다. 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을까? 그 소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우수했다.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상황이 만들어 놓은 건데, 상황이 읽어 놓은 진의 시스템, 그것들을 대해서 이해 정도에서 유방과 항우, 유방의 그 싱크탱크 집단과 항우의 싱크탱크 집단에서 누가 월등히 앞서 나갔다. 유방이 앞서 나갔다 그것인데, 사실 또 제가 또 정치로 또 욕먹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늘 욕먹는 얘기만 합니다. 골라서 합니다.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안 팔린 책이 있어요. 제국대학의 조센징. 히로시마 제국대, 무슨 동경 제국대 뭐 있죠. 우리 서울대학교도 원래 무슨 대학교였습니까? 경성 제국대학교였죠. 그래서 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밖에 나가 활약할 때 일본 가서 기술 이전 얘기할 때 너 같은 제국대학 출신끼리 이럴 수 있냐 해서 막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요 북한의 친일파 수청 과정은 저는 좀 과장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라고 과연 친일파를 다 수청했을까? 아닐 겁니다. 왜냐? 일단은 진짜 악질 친일놈들은 북한에 남아있지 않고 개죽음 당할까봐 많이 이남으로 튀었습니다. 또 북한도 뭡니까? 나름 멀쩡한 근대국가 만들기를 하려면 이런 선진적인 경험, 지식,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배제할래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공군, 과학기술자, 친일 전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 이 책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이든 북이든 뭐겠습니까? 제국대학 출신자 그리고 일본 고등고시 합격자들 금값이고 어떻게든 간에 모셔서 정부 출범할 때 내가 부려먹었어야 할 대상이지 이 새끼 친일파리오라고 해서 숙청해버리고 그냥 죽여버린다?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김일성이면 여러분이 이승만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장택상이 왜 노독수를 불렀을까요? 자기 고문했던 경찰들을 왜 불렀을까요? 나라 꼴을 그런 데를 만들고 근대국가로서 굴러가게 하려면 일본에서 일했던 사람들, 일본에서 교육받던 사람들, 일본에서도 일본인들이 머리를 인정해줬던 그런 엘리트 먹물들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떻게 했었다는 겁니까? 근대국가 일본에서 분리가 된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했다는 겁니까? 더욱 누가 더 친일파들 누가 더 일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일본의 근대국가, 일본의 코어적인 것들을 잘 흡수한 사람들을 더 많이 등용해서 부려먹느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다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일본에도 북한에도 친일파가 남았고 남한에도 친일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가져온 동구화적인 그런 흐름과 우리 미국에서 가져온 서구화의 또 이런 것들, 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랑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랑은 별로 이게 시스템에서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부스타 소샤샷 맞아도 별로 몸에 이상이 없는데 718 일본에서 배운 근대적인 그거랑 이걸 소련적인 거시기랑 이것이 잘 맞아요? 호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남한 북한에서 일본 배우기 경쟁에서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겼고 또 그 뒤에서 미국 것이랑 잘 호환이 잘 되고 부스터샷 맞게 된 결과니까 우리가 더 치고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욕 무지하게 먹을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딸린 처자식이 없고 반지하방에서 살 수 있는 지독한 놈이라 자 사실 이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이나 북이나 북한도 친일파 많이 썼어요. 공군 과학기술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썼느냐? 근대 국가를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우리는 딱지를 붙이지만 어떻게 보면 뒤늦게 태어난 사람들이 부리는 특권과 횡포일 수가 있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든 간에 근대 국가를 굴려본 경험과 가닥 있는 사람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남한이 더욱더 잘 모셔가서 활용을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치고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한국 야구가 한국 축구가 일본한테 다 뒤지고 있습니다. 야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축구도 사실 일본한테 뒤진 지 한참 됐다고 보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는 그랬어요. 축구는 그래도 한국입니다. 일본 야구는 일본인데 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던져볼게요. 해방 이후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였습니까? 김일, 차범근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설린사고의 누굽니까? 박노준이었죠. 그러니까 일제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간 우리 한국은 축구, 야구 어느 게 더 인기 스포츠입니까? 히딩크도 그랬죠. 대한민국은 야구의 나라라고. 근데 조선이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 북한은 어땠습니까? 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 8강에 들었지요. 자, 우리가 97년 도쿄 거기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도쿄 대첩을 일으켰을 때 신문선에서 신문선 옆에 송재익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안 했지요. 근데 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 때 박두기의 골로 이탈리아가 침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후지산보다 로마 제국이 먼저 무너졌는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 일본을 청산한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는 축구, 우리는 야구인데 걔들은 축구, 야구보다 확실히 우리가 더 일본 그것을 더 잘 이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친일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쌓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일본 것이든 미국 것이든 우리가 잘 살고 우리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삶, 더 풍요롭고 내 새끼들한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뭐의 잔재, 어디에서 온 것, 뭔 상관인가 싶어요. 저는 가끔 학교 강의 가서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컸을 때는 설날, 추석보다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가 더 큰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기온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면 그만이지. 명절 때 늘 하는 거 비슷합니다. 여자들만 전부 치고 있고 남자들은 화투 치고 있고 말입니다. 차례 때 또 술 먹는데 상 물린 다음에 또 막 그 유산문제로 멱살 붙잡고 이지랄들을 하는데 차라리 그러는 추석 설날보다 다 똑같이 즐기고 독박 노동 안 하는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가 더 좋은 명절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더 컸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더 즐기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 틀린 말일까 싶은데 기온이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왔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잘 활용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면 그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일제시대라든가 그리고 해방정국이라든가 박정희 시대 국가 건설 친일파 어쩌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교주적인 생각, 도구마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 통일 힘드니까 평화, 교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얽혀 있는 카르마의 사슬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른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욕먹으러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들 대신해서 내가 벽에 똥 칠하고 욕 대신 먹으면서 대신에 애들한테 너희들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고 일본과들 어떻게 평화롭게 교류하고 너희들은 일본과 척지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제가 욕먹고 제가 이짐에 당하고 다구리 맞고 어쩌고 해서 대신에 아이들이 일본과 얽혀있는 나쁜 구업들을 끊어버리면 그것도 저는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북한과의 어떤 평화, 통일, 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얽혀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완전히 청산하고 미래 세대들한테 기회를 내주는 어떤 이런 희생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 지식인들의 책임, 의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책이 불순하게 팔렸는데 안 팔리는 거 보면 진짜 어떤 반일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논조의 책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지. 예. 친일파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팔리지. 근데 너무 좀 우리 역사를 평가할 때 뒤늦게 태어난 자의 그 특권, 횡포, 갑질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사람이 잔인한 짓거리가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꼼데리도 그렇지만 뒤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앞선 사람들한테 버리는 그런 갑질 같은 거 저는 그때 어떻게 갑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후손이 어떤 미래 세대의 어떤 젊은이들의 갑질도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성과 모순성, 어떤 고민들, 넓은 회색지대 이런 것도 좀 봐야 인간이 또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망해요. 한 나라가 망하고 위초고 생기고 사마임이 통일한 다음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북방이 착살 나버리고 몽고, 거란, 금나라 또 어디입니까? 여진족, 청나라 있지요. 망해도 금방 체제가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컴퓨터가 박살났지만 이거 프로그램 가지고 있잖아요. 꼽으면 언제든 간에 또 이게 시스템들이 멀쩡히 또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거 꼽았습니다. 다시 또 복구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 살짝 또 리뉴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망했는데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일어서느냐? 이 CD, USB가 있기 때문이고 그 USB를 누가 만들어 놓았다? 상황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USB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USB도 이거 있지요. USB도 이렇게 윈도우 깔아놓은 그런 거 있지요. 네, 아이고. 자, 육아, 법과 추상적 주관성, 구체적 객관성, 구세, 치세, 직관, 경험, 성선, 성화, 신화, 중간지배층, 군주와 민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육아의 어떤 반대 아지트세가 아니라 소셜 엔지니어 상황, 국가 건설자, 사회공학자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의 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국강병, 중앙 집권 국가 만들기, 무형, 형벌이 없는 세상, 자치가 뭘까요? 여러분이요? 상황 맨 마지막 편 이야기를 보면요, 무슨 영국이나 그런 유럽의 자유주의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알고 규범을 알아서 자기가 모든 행동을 다 알아서 하고 관청의 명령, 관청의 허가, 왕의 제의가 필요 없이 자기가 모든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상황하면 진나라 억압적인 법률로 알고 있지만 스스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자치를 통해서 천하가 대치, 늘 질서, 안정 이런 것이 있는 나라 그리고 지덕, 복립, 지극한 덕이 선은 그리고 술, 인이후 천하 인이가 천하에 널리 퍼지는 그래서 상황의 꿈이란 것이 이거예요.
단순히 강국지도, 강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네, 뭐냐면 백성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나라에 어떤 혼란이 없고 무질서가 없고 강자가 약자를 개무시하지 않고 약자들도 보통 사람들도 예, 뭐냐면 삶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온 천하가 이렇게 네, 어떤 안정과 질서 속에서 살기를 바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황이 네, 백성이 스스로 다스리는데 네, 백성이 위에서 정해진 법을 네, 스스로 따르는 거지 네. 자기가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문명 사회에서 인간이 집단 생활에서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여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다들 보면 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만든 룰이 있을 것이고 집단이 만든 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도 되는 행동인지 안 해도 되는 행동인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상황의 정부 마지막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나라의 법 전문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놓고 저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오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게끔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려면 변호사 수가 많았다고 하지만 법률 문턱은 높은 편이고 내가 모르니까 당하고 모르니까 속고 모르니까 또 강자한테 피해를 본 일이 많이 있고 그러면 내가 자유와 행동 반경이 좁아드는 것이지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법에 대한 어떤 거의 보편교육 비슷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알아야 스스로 다스리고 손해 안 보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을 근거로 너희들이 관리한테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법은 내가 안 만들고 국가가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내가 알아야 손해 안 보고 내 행동에 자유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자신 있게 운신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상황이 있는 법은 네. 군주가 네? 군주가 만드는 거죠. 군주 혼자서 급한 많은 법 다 못 만들고 상원 혼자서 그 법만 못 만드는데 누가 있었냐면요. 묵자 집단이 많이 투신을 해서 진나라 투신을 했는데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은 뭐가 생명이에요? 제가 묵자 책에 좀 많이 제 책에 제가 쓴 묵자 책에 글 많이 써놓았는데 법은 무엇이 생명입니까? 논리가 생명이지요. 논리, 언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데 묵자 집단이 진나라에 투신을 해서 적자에게 상황을 도와서 어떤 행정법, 정부 조직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근데 진나라의 법률이 발굴이 되어서 보면요. 정부 예산에 관련된 법, 조직에 관련된 법, 행정에 관련된 법, 그리고 그런 거예요. 행정법, 조직법 이런 것들이 많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다루고 어떻게 엘리트들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정부가 알아야 되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들에 대한 법이 많고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깨알 같은 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것만 알게 되거든요. 약속했으면 어기지 마라. 남 해코지 하지 마라. 네? 국가가 부과한 의무 성실하게 해라. 선 넘지 마라.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진나라의 법률을 보면 백성들한테 규제로서 되는 법은 많지가 않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 법은 어디서 발굴이 수우지 죽간묘라고 해서 1927년에 어딘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니 수우지가 그 수우지가 아니고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좀 발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발굴되면 또 제가 또 공부할 게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막 그 발굴된 거 있는데 뭐 진율 30이라서 해서 제가 집에 짱 박아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나중에 옛날에 문서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 주관 나오는 수감 나오는 거? 진나라의 법률이 나중에 그 한나라의 법률이 되고 당률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봅니다. 살 붙여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또 우리나라도 또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뭐. 예.
근데 거기 예를 들어 사회 같은 뭐 유스테니스 법전이 남아 있고 하무라비 법전도 남아 네. 있는데 네. 진법도 그렇게 이게 원본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그 수분이 주간이에요. 주간. 네, 주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보면 좀 뭐랄까요? 백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것도 많이 좀 볼 수가 있고 뜨악한 장면이 정말 이런 것이 단순히 뭐냐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양과 동양을 가르는 저는 차이일 수가 있는데 서양은 민법 중심입니다. 내 개인의 권리, 상인들 간의 어떤 뭐 그 계약을 보호 이런 것인데 동양의 그 진나라 법률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 행정, 조직, 예산 어떻게 하면 중앙 집권, 어떻게 하면 명확한 관료제도, 관리의 승진, 임용, 심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역시 동양은 국가 주도로 뭔가를 해나갈 수밖에 없게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있구나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슬람 또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다. 이슬람 애들보다 훨씬 더 서양의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번영을 일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인데 근데 일단은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 이 아저씨의 꿈인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부터 제대로 꼴을 만들어 놓고 국가 건설부터 제대로 해야 이런 꿈들을 다가갈 수가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홉스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연 상태에서 개판, 엉망, 강자가 약자를 겁박하고 막 짓누르고 막 지어패고 그러는데 홉스도 결국 누굴 소환해냅니까? 리바이들을 소환해내지요. 사실은 국가 권력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자연 상태의 무질서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국가 권력이 생겨서 공권력이 생겨야 돼. 이런 주장은요 누가 먼저 했냐면 묵자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상황이라는 사람이 묵자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묵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국가 권력의 기원과 정치 권력의 정당성 어떤 계약론적인 사고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국가가 제대로 생겨야 한다. 그리고 폭력을 독점한 국가는 권력을 폭력을 독점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약자들이 숨쉬고 살 수 있고 약자들이 안심한 채 생산에 종사할 수 있고 거기서 천하의 어떤 혼란과 무질서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것인데 뭐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법가가 가혹하다. 뭐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폭력교사 많았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더 패기도 했어요. 왜냐면 애들 부모가 배운 게 없고 판사, 검사, 기자, 의사가 없으니까. 자, 근데 담임선생님이 무섭습니다. 몽둥이를 듭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애들 돈 뺏는 놈들, 일진들, 애들 괴롭히는 놈들을 가혹하게 조집니다. 그리고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있는 집 애들이라고 열애, 부모가 학부 회장이라 열애 이런 것이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매를 휘두르려고 하고 최소한 반에서 힘약한 애들 괴롭히는 학생들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 그때 그 선생님 있지 않냐고 보면 애들이 욕을 할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내가 맞을 만해서 맞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그런 일을 싹 조져놨기 때문에 내가 학교 편하게 다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권력, 중앙집권이 무엇이냐, 국가 만들기란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무조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인 법률의 근거에서 최대한 공정 공평하게 행사해야 그게 바로 어떤 국가의 기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나라 꼴의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뭐 보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학교 폭력이 좀 갈수록 좀 기괴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유 그 뭐야 막 돈 뺏고 그런 별거 아니고 막 그 성기 주무르고 막 팬티 바지 내리게 한 다음에 여학생들 와서 구경하게 하고 막 이거 폰으로 인지가 찍게 하고 이지랄도 한 것 같은데 전교조가 이런저런 뭐 아름다운 말로다가 교사들이 폭력을 행사 못하게 막아 놓았고 하지만 대안적으로 애들의 비행과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죠.
교실 내에 중앙 집권성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욱더 폭력이 기괴해지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저는 최근에 또 그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게 좀 그것이 있어요. 자치 경찰자 어쩌고 하고 검찰의 권력과 이런 권한을 자꾸 경찰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상당히 우려합니다. 차라리 나쁜 권력자, 나쁜 깡패 한 새끼가 있는 게 낫지, 저기 멀리 있는 나쁜 권력자를 없애고 내 옆에 작은 빌런들 옆에 여럿 놔두면 이것이 훨씬 지옥이라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 반 동급생한테 아구창 10대 맞는 거, 한 대 맞는 것보다 담임한테 쓰레빠를 10대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동급생한테 돈 뺏기고 어쩌고 막 하는 것보다 담임한테 빠따 수십 대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보다는 차라리 검찰이 더 독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자치경찰제 어쩌고 해서 경찰한테 많은 힘을 주고 수사권을 부여주면 앞으로 시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원님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럼 시골은 살 수 없는 곳이 될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셨습니다. 정승 판서가 뭐가 무섭냐고. 동네 이방 형방이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권력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늘 내 옆에 붙어 있는 근처의 작은 권력들은 내 평생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권, 폭력을 독점하는 것, 그것을 최대한 법률의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폭력을 독점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외적의 침입, 나라 내 분쟁, 그리고 어떤 치안, 그리고 뭐죠? 자연재해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이고, 권력이 권력 따라지는 전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법과 쪽 사람들이 가장 먼저 통찰을 했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예, 그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천하의 혼란과 무질서를 잡아가 보자. 그게 법과 사상가들의 이야기이고 상황의 꿈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상황의 프로필이라든가 그리고 네, 상황을 둘러싼 무슨 이런저런 무슨 배경들, 맥락들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